네, 그럼 5시가 딱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1시간 살짝 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할 때에는 1시간에 딱 커트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실무에 도움 되실 만한 정보들을 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중요한 것들만 많이 추렸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1시간 들어주시면은 좀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생산성 있게 효율성 담보하면서 업무하시는 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가이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솔루션이라서 이제 유튜브 글로벌 팀으로부터 이제 계속 교육을 받고 뭔가 이런 컨텐츠 제작을 위한 팁들을 이제 이런 파트너 그룹들은 이제 다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획득한 내용이고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 또 이렇게 전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 광고들을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성과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 광고를 클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요인이 뭘까를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 스토리 아크라고 불리는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야기의 진행을 이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를 표준 템플릿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3가지로 돼 있고 이제 익스플레이너 모델, 그다음에 프로덕트 데모 모델,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오퍼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익스플레이너 모델입니다. 그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설명하거나 우리의 서비스를 설명할 때 보는 이런 영상들을 익스플레이너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력이 있는 설명을 하는 그런 비디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익스플레이너 비디오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제품, 뭐 서비스 어디에도 좀 쉽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플레이너 비디오가 뭔지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타일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스토리 전개, 이야기를 전개할 때 기승전결을 생각해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광고 시장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우리 이제 디지털 그 인구들의 뭐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졌다. 뭐 금붕어 수준으로 단기 기억력은 짧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승전, 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 단계에서 이미 고객들의 시선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후킹 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첫 부분이 높아요. 피치가 높고 마지막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승전결의 구조랑은 좀 많이 다른 편이죠. 자, 실제 이야기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너 뭐 이런 거 불편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이 나온 이유겠죠. 우리의 서비스가 나온 이유일 거고요. 너 이런 거 불편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나 이런 거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냐? 오히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는 모든 고객들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의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페르소나를 딱 정하고 딱 우리의 제품에 뭐 어떤 특정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20대 대학생, 뭐 30대 회사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좀 최대한 내로우 다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광고 이런 컨텐츠들이 워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블렘 스테이트먼트까지 넘어갔으면
그 다음으로 드디어 이제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우리 이런 제품 만들고 있어. 드디어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3초 내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좀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일단 고객과의 본딩이 형성되지 않았고 고객은 우리가 누군지 관심도 없는데 우리의 제품을 자랑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고요. 뭐 이런 제품이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3초는 허비가 된 거고요. 고객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내 입에서 언급해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뭔지를 설명을 한다. 여기까지 이어졌으면 사실 성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동영상 광고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고객이 스킵을 누르지 않았다면 일단 성공이고요. 그리고 되면은 드디어 우리의 이제 세세한 장점. 물론 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말하고 싶은 장점이 너무 많고 입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바쁘고 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딩이 형성된 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의 그 장점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도 고객이 스킵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디지털 광고에서 이제 꼭 필수적인 요소 CTA라고 하죠. 콜 투 액션을 언급할 차례입니다. 콜 투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뭐 그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뭐 더 알아보기, 뭐 지금 예약하기 이런 식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버튼을 얘기를 하실 거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맞고요. 그 버튼 앞서서 우리가 동영상 광고 스토리텔링을 할 때 여기에도 고객이 다음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콜 투 액션. 이런 액션을 취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직접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관점에서의 콜 투 액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라고 우리가 광고상에 실제로 텍스트로 언급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고객이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좋다 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성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것. 여기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 시간이 남았다는 건 요즘에는 거의 15초 광고를 이거는 그냥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든 거의 요즘엔 다 15초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15초 광고가 그냥 15초 콘텐츠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고객들의 이제 완동률이라 그럴까요? 이제 끝까지 보는 비율이 굉장히 극적으로 떨어져서 15초 정도를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요. 이제 콜투 액션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던 장점인데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몇 개를 더 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랑은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타일을 소개하는 걸로 예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짧은 20초짜리예요. 15초는 넘었어요. 네, 20초짜리 광고를 보여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보셨던 이 그 스토리 템플릿 기준으로 처음에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단계, 우리 제품의 장점 혹은 뭐 기능들을 설명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CT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뭐 쉽게 써볼 수 있는 동영상 제작소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찾고 있으면 만족할 만한 솔루션이 없다면 타일을 못 만나보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뉴스를 만드는 사람, 마케팅을 하는 사람 이런 식의 범용적인 고객이 아니라 정말 지금 동영상 요즘 뭘로 만들지? 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반응을 하도록 만든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 이런 거 찾고 있었는데 라고 이제 고객과의 첫 본딩이 일어나면은 이제 타일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장점을 딱 한 개 얘기합니다. 그냥 뭐 멀티 사이즈로 멀티 소셜 미디어 그 다이멘션에 맞게 이렇게 변환이 잘 된다. 생산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바로 무료로 시작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을 이 스토리 아크 방금 말씀드린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 제품에 대한 장점, 우리 제품이 왜 나왔는지는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뭐 엣지가 뭔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정리하는 거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이용해서 이거를 시각화하는 건데 방금 보셨던 동영상,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좀 이제 타일을 많이 안 써보셨거나 이제 오늘 처음 오신 고객님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걱정이 딱 사라지시도록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에 동영상 스토리텔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타일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장에 한 줄씩만 내용을 그냥 여러 장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일을 몇 년 동안 서비스하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파워포인트에 굉장히 익숙하셔서 그 파워포인트 그 스틸 이미지죠. 이 이미지에서의 화법, 포맷과 이 동영상에서의 이 흐름,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타일에도 이렇게 한 장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적어서 마치 이제 우리가 보고하는 프레젠테이션 장표처럼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안 좋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모바일에서 소비되고 모바일에서는 글씨의 가독성이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작아요, 폰트들이. 그러니까 1412라고 하죠. 슬라이드 하나에 그림 하나, 하나의 메시지.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장으로 내용을 끊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거를 제가 이미지로 이렇게 끊어봤어요. 물론 이게 타일이 하는 역할이죠. 그냥 슬라이드마다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넣었더니 동영상이 되더라라는 게 이제 타일의 장점인데 처음에 이렇게 첫 장에 텍스트 한 줄 넣고 그 뒤에다가 보라색 그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든 그림판이든 키노트든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동영상이었는데 이거는 타일로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저희도 외주 줘서 만든 돈 비싸게 주고 만든 타일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했던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케터로서 뭐 내 서비스 프로덕트 오너로서 이런 거 뭐 잘 만들어진 잘 전문가가 찍었던 제품 사진이든 이런 프로모션 동영상이든 엄청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타일에다가 다 이제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고요. 저도 이거 그냥 그렇게 외주 한 번 줘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회색 바탕에다가 글씨 그냥 크게 넣습니다. 이거 그냥 제 판단이죠. 크게 넣겠다는 거는. 그 다음 뭐 또 이렇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마케팅 검색해보니까 이런 스톡 영상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화면이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막 변하는 거.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놓고 해가지고 그걸 넣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쭉쭉쭉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생산성 치다 보니까 뭐 시계 이런 시간 이런 게 생각나서 시계 검색했더니 이런 멋진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멋진 영상이. 그거 넣고 이렇게 더 알아보고 싶나요? 이렇게 CTA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쉽지 않게 좀 약간 난이도 있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이렇게 한 장 한 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맞춰서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혹은 동영상 넣고 쭉 연결해 간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네이버에 한 번씩 동영상 타일이라고 검색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 화장실 타일 때문에 계속 검색 순위에서 밀려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새로운 고객님들도 또 유입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카드뉴스 타일, 동영상 타일 이런 거 검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타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보이고 여기서 온라인 제작을 누르면 이렇게 그냥 빈 땅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는 랜덤 템플릿 한 장이 열립니다.
매번 새 카드 만들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이렇게 한 장짜리 템플릿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뭐든 다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이 폰트도 바꾸고 뭐 뒤에 그림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뭘로 시작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서 시작을 해보겠고요.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엄청 그럴싸하게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냥 메모장을 켜서 메모장에다 일단 글을 여러 줄을 적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이 이제 타일에 들어갈 한 장 한 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사실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구성해야지 미리 결정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뭐 코로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이런 데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냥 짧은 동영상 콘텐츠, SNS 포스팅용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그래서 하나, 뭐 손 자주 찍기, 뭐 둘 어쩌기,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쭉쭉 하고,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서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힘을 내볼까요? 이렇게 하는 그냥 뭐 데일리 포스팅이죠.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처음에 표지는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서 표지는 그냥 A라고 제가 그냥 사전에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다 같은 포맷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들은 B라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복제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장도 결국에 계속 같은 레이아웃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C라고 결정을 했고, 마지막에 결론장은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심심하니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D. 그래서 총 4가지 레이아웃 갖다가 컨텐츠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복사를 하고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타일에서 그 색깔을 바꾸는 방식이, 이렇게 좀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앞뒤로 짝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짝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특수기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컬러라든지 이제 텍스트 강조 효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라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들어와서 복사한 걸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기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내용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동영상 사이즈로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언제 바꿔도 상관없는데, 자, 사이즈 변경 누르시고요. 보면은 이제 각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사이즈들이 쭉쭉쭉쭉 있죠. 우리는 유튜브에서 가로형 동영상 720, 1280, 720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비율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로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들을 직접 업로드 하시면 돼요. 내 PNG 파일을 업로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얘는 로고를 클릭한 뒤에 이 숨김 버튼을 눌러서 숨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디자인이 변경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모두 붙이기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고요. 지금 첫 번째 텍스트는 이 텍스트가 한 줄이니까 본문 텍스트는 숨길게요.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요거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거는 표지장 같은 거니까 표지장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뭐 코비드 약간 이 코로나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보고요. 뭐 이런 거, 이게 사람이 지금 가렸네요. 지금 이 사람이 꽉 차게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지에 설정된 영역이 이만큼이라서 이 사람이 꽉 차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배치를 바꾸면 됩니다. 사람이 꽉 차는 배치로. 지금 이미지가 지금 꽉 차 있는 배치,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꽉 찼는데 저기 지금 위에 박스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 박스 클릭해서 옆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사이즈 조정하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타일은 그렇게 워킹하지 않고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그냥 박스가 우측에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배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쭉쭉쭉쭉쭉 보자. 여기 요거 보네요. 이미지가 꽉 차 있고 우측에 박스가 있는 배치네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화면 확대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첫 장이 완성이 된 건데 뭐 폰트도 좀 바꿔볼게요. 마음에 안 드니까. 폰트는 이제 산세리프체, 그러니까 고딕체랑 명조체 계열이랑 그 다음에 이런 약간 눈에 띄는 이런 디스플레이 폰트랑 그다음에 손으로 쓰는 손글씨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산돌이라든지 이런 유료 폰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미 라이센스를 해결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라이센스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목이라든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폰트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격동고딕, 격동굴림 이런 거 좋아합니다. 크림빵, 좀 큼직큼직한 것들, 시네마 극장 이런 폰트 좋아해요. 이런 거 하나 선택하고요. 얘를 조금 더 뭐 이렇게 크기 늘리기, 우측, 양쪽 배분 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 맞나? 이거 색을 한번 클릭을 해서 색을 보면은 이렇게 매칭되는 색이라고 해서 뒤에 삽입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상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거라 뭐 우리가 눈으로 조금 더 골라주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딱 봐도 이게 더 어울리겠죠? 클릭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죠? 네. 심지어 이 노란색도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조금 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꾸미기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박스를 그라데이션도 하나 넣어볼게요. 별로다. 그럼 없앨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곧장 가볼게요. 두 번째 장 하나 손 잘 줄 수 있기. 이게 이제 레이아웃 지금부터 그 B 타입, C 타입 이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하나 손 자주 씻기 일단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붙여놓고 아이고 못 눌렀지? 예. 붙여놓고요. 이렇게 들어왔죠? 얘는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 거예요. 가운데다가 넣고 가운데 정렬하고 배경을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화이트로 갈까요? 아니면 뭐 색으로 갈까요? 아무 색이나 이런 거 갈게요. 이런 색으로 가고 폰트는 뭐 위에 썼던 폰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난 다른 폰트 쓰고 싶어. 다른 폰트를 써볼까요? 이번에는 프레스 네, 뭐 이런 폰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좀 크게 키워볼게요. 여기서 사이즈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0.4부터 1.6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개념은 폰트 사이즈 개념인데 12픽셀, 14픽셀 이런 거에 익숙하실 텐데 97%의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는 모바일 기기에서 소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 기기에서 가독성이 어느 정도 되지?를 잘 모르셔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폰 4S 좀 옛날 디바이스죠. 그거 기준으로 저희가 그 디자인의 원칙, 그다음에 뭐 디자인 심리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준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1이 100%입니다. 지금 작업할 때는 되게 커 보이지만 이게 모바일 기기에서 세로 화면으로 봤을 때 별로 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해줘야지 딱 보자마자 가독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 그 스마트폰들이 다 화면들이 일반적으로 다 대형화돼서 이거 반 0.5까지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즈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셔도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작업하면서 이제 채팅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락에 맞는 것들은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색상을 이제 또 텍스트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 텍스트를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위에 A, 액센트의 A입니다. A 버튼을 누르면은 짠 이렇게 색이 변하는데 뭐야 이 주황색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 바꾸는 부분이 이제 처음 타일 이용하실 때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한번 이건 알려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이 좌측 상단의 요소 전체 보기를 눌러서 배경 이미지를 다시 꺼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이 세이지라는 컬러. 짠. 뭐야. 뒤에가 이게 박스 컬러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컬러라는 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색상을 좀 두 개로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본 컬러는 까만색이고 박스 컬러는 초록색인데 이 강조색이 이 빨간색 같은 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강조색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색상 팔레트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요것도 초록색인데 요거 딴 거 해볼까요? 이 그리니쉬 틸이라는 컬러 팔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일은 여러분들이 텍스트 컬러는 빨간색, 배경은 파란색 이렇게 임의대로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박스부터 텍스트, 기본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색들이 다 팔레트 형태로 하나로 맞춰져 있다. 기존에 세팅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기 사용자 정의 팔레트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컬러라고 한 다음에 박스 컬러는 뭐고, 이 기본 텍스트 컬러는 뭐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는 7가지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라이트 오렌지.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 텍스트는 이 까만색, 손 자주 씻기가 흰색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이건 다 기본 텍스트가 흰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스색이 노란색이 될 거고요. 강조색은 눌러봐야 알아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울리는 색상 팔레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네. 뭐 이거 아까 없애고 이 첫 번째 그거 만든다고 했었죠? 뭐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짠. 앞뒤로 특수기호를 넣으면은 특수기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색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장.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트랜지션이랑 음악이랑 이렇게 콘텐츠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얘를 복제를 뜨고요. 이제 2, 3, 4, 5를 다 복사해 볼게요. 2 넣고 그 다음에 또 복제해서, 이거는 복제가 아니라 뭐 새로운 슬라이드 추가한 건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거하고 얘를 복제를 해서 세 번째 거 복사해 오고, 음악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이거는 지금 타일은 좀 특수한 구조예요. 컨텐츠가 길어지는 대로, 짧으면 짧아지는 대로 음악이 딱 무조건 타이밍을 맞춰서 끝나요, 강제로. 그래서 저희가 음원 확보를 많이 못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음원을 12,000곡 정도를 확보를 해놨고요. 이 차세대 버전 이제 런칭 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넣는 특수 기호는요, 이거 슬래시 아니고 그 엔터 위에 있는 쉬프트 누르고 하면 되는 짝대기 기호입니다. 근데 아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게 뭔가를 누르면은 이렇게 뭔가 생겨요. 이렇게 특수 기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볼드를 하는 거는 앞뒤로 이 별 2개. 이제 볼드가 됐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어디까지 했지? 셋, 넷까지 했고요. 네, 복제하고 그다음에 5번째 거 마지막으로 넣고, 네,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냥 편하니까 타일에는 진짜 복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일단 5개를 복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줄로 내려갔어요. 2줄로 내려가면은 보기가 안 이뻐요. 네. 0.5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럼 사이즈를 다 일일이 조정하나요? 네, 물론 일일이 조정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바로 위로 누르면은 이렇게 스타일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스타일이 다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셋. 그다음에 이거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싹 다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개 복사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내용장 또 해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컨텐츠를 설계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돼가지고 짠 이렇게 하나 넣고 일단 내용 넣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배치를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카드뉴스스러운 배치를 하려고 해요. 이런 거 위에 영상 들어가고 밑에 글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폰트는 좀 얌전한 폰트. 전 요즘 이 스포카 폰트에 빠졌어요. 스포카 한센스. 자, 그리고 좌측 정렬을 하고 사이즈는 조금 작게 0.4. 이건 너무 얇아가지고 시인이라 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미디엄 정도로 하고요. 위에 영상을 이제 이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찾으면 돼요. 아까 영상 중에 영어로 검색하면 결과가 많이 나오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검색 엔진이 스토리블럭이라고 외국 회사랑 이제 팩셀이라는 외국 회사 엔진들이에요. 물론 저작권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저작권 확정 라이선스 형태로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외국 검색 엔진이라서 여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손 씻기 이런 거 쳐도 되긴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이 쿼리 결과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영어로 치는 게 조금 더 한 번에 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영어를 선호하는 편이고 뭐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색상은 동영상이니까 검은색으로 할까요? 화이트로 할까요? 화이트? 아니면은 블랙? 네, 뭐 이렇게 약간 자막처럼 할까요? 아니면은 화이트?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밑에 이렇게 깔고 위에 그림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장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5장 만들 거예요. 복제. 얘를 이제 위에 껴넣어야죠. 위에 껴놓는 방법은 다시 저 원래 화면으로 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슉슉슉슉슉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화면이 커서 잘 안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갔니? 네, 둘, 여기까지 가면 끝. 됐죠? 하나 이렇게 됐고 쭉쭉쭉쭉 이제 껴넣을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복사해 올게요. 일단은 내용을 다 복사를 해놓고 빈말 짠 복사했고요. 여기서는 기침? 재채기하는 무슨 영상을 찾으면 어울릴까요? 재채기? 기침? 재채기. 한번 한글로 쳐볼게요. 한글로는 잘 안 쳤어가지고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이건 있어요. 우리가 국내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만 나오면은 조금 쓰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팁으로서는 뒤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에이시안을 붙이면은 동양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네? 그럼 다시 커프 에이시안 영어로 돼야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동양인들 나왔죠. 기침을 하고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저희가 스톡을 잘못 찾았네요. 지금 스톡의 핵심이 그 옷소매로 이제 가리는 영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뭔가 관련된 스톡 찾는 거. 여러분들도 컨텐츠 만드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울리는 스탁 찾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타일에 있는 이 방대한 라이브러리 이미지만 지금 200만 장, 그다음에 동영상도 거의 100만 개 육박하게 있거든요.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진짜 생산성 높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반팔이긴 한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딱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고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배치가 잘못됐죠. 지금 이게 영상 자체가 세로 영상인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배치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서 딱딱 이거겠죠? 왼쪽에 길게 영상이 들어가고 우측에 텍스트 들어가고. 자, 됐죠? 해결. 이렇게 한 장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살짝 이렇게 잘 보이게 바꿀 수 있겠고요. 웹 서비스니까 중간에 저장 열심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위에다가 2번 밑에다가 껴놓을게요. 둘째 밑에다가. 어디까지 왔지? 4까지밖에 안 왔네요. 셋. 일단 둘까지 왔죠?
그 다음에 사실 만들려고 하는 게 그냥 동영상 콘텐츠 말고 열이 동영상 콘텐츠 말고 이렇게 텍스트로 읽어주는 걸 좀 만들려고 해요. 일단은 음악은 그냥 뭐 신나는 음악 뭐 아무거나 골라서 할게요. 음악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웹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미리 듣기 할 때는 음악이 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추출될 때는 깨끗하게 나오니까 미리 듣기 할 때 좀 음질이 이상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음악에 있어 꿀팁은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가 낮으면은 컨텐츠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보세요. 아까보다 엄청 느리죠? 넘어가는 속도 느리고. 컨텐츠를 빨리 플레이하고 싶다. 그냥 웬만한 건 얘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느리죠? 엄청 느리죠? 이제 빠른 거 픽해 볼게요. 뒤에 숫자가 높은 거. 이 숫자가 BPM이거든요. 비트 퍼 미닛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제일 높지? 124, 153. 그렇죠? 빨리 넘어가죠? 네, 그런 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슬픈 내용 아니니까. 왜 그 음악이 슬프지? 네, 뭐 이런 음악 그냥 해놓고 넘어가고, 둘째까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늘 차례인데 여기 있는 거를 복제를 해서 카드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나오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웹 서비스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러분들께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얼굴을 안 만지고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좀 어려울 때는 좀 코비드 검색해서 아무 관련된 영상이나 좀 넣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최초에는 카드 뉴스 제작 툴로 시작을 했었어서 맞아요. 카드가 많아지면은 그 숫자 덧셈 하는 게 나와 버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뭐 한 15초, 30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서 나레이션이 들어가서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슬라이드를 많이 쓰시는 게 뭐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4세대 버전에서는 엄청나게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길이 부분도요. 자, 그렇게 됐고 네 번째 텍스트 또 복사해오고 또 어디에 넣어야 되죠? 얘는 세 번째 거였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밑에 세 번째 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내용을 붙여놓고 고열, 피버 네, 뭐 이렇게 열나는 그림 네, 한국인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넣고요. 얘는 또 이렇게 밑으로 넣고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제가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을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해요. 사람이 많은 거리, 뭐, 도시 이렇게 쓸까요? 이것도 사람이 많나 보이네요. 이거는 뭐 서울 이런 거 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스탁이 뭐 우리나라 관련된 것도 꽤 많더라고요. 명동인가 봐요. 아닌가? 네. 그죠? 아닌가? 네.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얘 순서를 안 바꿨네. 5개 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맞다 이걸 하려고 그랬죠? 뭐가 아니라 나레이션을 설정을 할 거예요. 나레이션은 이제 한국어들은 이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 여자 목소리는 개인적으로 이 하영이라는 목소리가 우리가 꼭 지켜야 자연스러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남자 목소리는 진호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자, 들어보시면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꼭 설정을 지켜야 치면 하는 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잠깐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 손 자주 씻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누에 의해 쉽게 소멸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어주세요. 둘, 기침. 재채기 시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자, 콘텐츠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장. 결론장은 레이아웃을 이미 생각을 해뒀죠. 어떻게 하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라고 하죠?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검색을 해보고 네, 뭐 이상한 뭐 적당한 그림 넣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색깔은 뭐 무슨 색깔로 할까요? 뭐든 상관없겠죠? 우리가 위에서 썼던 색이 뭐 저런 크리미한 색 썼으니까 여기도 그런 색을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한 장도 복사해가지고 마지막 장 넣고 끝. 박스 크기 이게 동그라미 크기가 이제 텍스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말이 많아서 박스가 컸는데 여기는 작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네모로 해서 이렇게 맞춰볼까요? 이것도 안 맞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것도 이상하다. 그냥 박스를 없애버릴게요. 박스 숨기기. 박스 숨기고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기본 글씨가 흰색인 걸로 하면 뒤에가 까매져요. 자동으로 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본 글씨가 흰색인 걸 선택하면 뒤에가 까매졌습니다. 이미지 밝기가 자동적으로 조정된 거예요. 원래는 이런 밝기인데 그럼 텍스트가 안 보이니까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텍스트가 잘 보이도록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복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장 끝. 이렇게 컨텐츠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 다 하고 나면은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미지 렌더링 작업을 합니다. 이건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영상 렌더링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제 한 장 한 장 클릭을 하면 이게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죠? 방금 저희가 만든 거. 그다음에 동영상 추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서버에 렌더링 작업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끝나면은 여기 채팅, 고객 문의,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이 동영상 다운로드 받으라고 링크가 가겠죠. 그걸로 동영상 파일 다운 받으셔서 원하시는 SNS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클릭 업로드 같은 기능은 아직은 없고요. 추후에는 제공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파일을 가져가시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압축 파일로 다운받으면은 이거 전체가 다 이제 이미지로 떨어진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 사실 동영상이지만 타일은 장점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이런 캐러셀이라고 하죠. 그런 카드 뉴스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동영상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웹 검색 허용을 누르시면은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어서 조금 더 부가적인 홍보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설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발표덱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가 이제 타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미지를 바로 다운받지 못하면은 그냥 다시 추출을 누르시면 돼요. 이건 시간이 오래 안 걸려서 다시 누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미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뭐 종량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의 변화가 없으면은 종량제가 추가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과감하게 추출을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짠. 자, 다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숨어있는 꿀팁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건 전체 화면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이세요, 화면? 네, 네.
짜짜짜짜. 첫 번째 이제 스타일 복제 기능입니다. 이거는 아까 하면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있는 거 아래로 스타일 복제, 위로 스타일 복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자 얘를 뭐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걸 끌어오고 싶다. 그냥 한 번만 쫙 누르면은 이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똑같이 바뀌었죠. 이미지까지 끌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는 얘 원래 이거였어요.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근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잠깐 뒤로 작업 취소하고요. 작업 취소. 한 가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부 스타일들만 복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컬러만 끌어온다든지 뭐 레이아웃만 끌어온다든지 정렬 방식만 끌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거 텍스트 사이즈 제가 한 번에 바꿨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컬러를 난 전체적인 컬러를 맞춰야겠다. 남자는 블랙이다. 딱 블랙. 밑으로 쭉 누른 다음에 사이즈, 뭐 폰트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컬러는 블랙이다. 짠. 이거는 싹 바뀌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변경.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지금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안 읽은 메시지 있다고 이렇게 떴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든 영상 나우 다운로딩 돼가지고 52메가 이렇게 다운이 됐죠. 볼게요. 잘 나왔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나, 손 자주 씻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뭐 잘 나왔겠죠? 네, 잘 만들. 이렇게. 네. 생기는 두기 지침 힘을 내볼까요? 딱 음악이 딱 맞춰서 끝나요. 이게 타일의 장점이에요. 지금. 그냥 페이드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 끝나면 음악이 딱 자동으로 끝나서 지금 개수를 많이 제공을 못 해드리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 음악들이라서 그랬던 거였고요. 이거를 아까 이 공유 주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추출을 누르고 나면은 이제 이 주소 복사하기 공유 URL 복사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붙여 넣으면은 이렇게 카드뉴스 식으로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영상이 추출이 돼버린 순간 이 주소를 다시 새로 고침해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나는 우리 고객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쏘는데 나 동영상 말고 그냥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뒤에다 샵 이미지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카드뉴스가 우선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저장해버려가지고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상관없죠 뭐.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나왔는데 동영상은 우리가 이미 파일로 다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만 버전으로 동영상을 원하시면은 다시 동영상 추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좀 뒤로 고침하고 그거가 두 번째 팁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팁은 뭐죠? 썸네일 동영상 한 번에 건지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 블로그 안에 일부러 조금 더 그 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미지도 많이 넣으시고 동영상 콘텐츠도 넣으시고 뭐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썸네일 작업도 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썸네일도 이제 타일 갖다가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만든 거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요것만 개별 다운로드 하면은 얘는 그냥 이미지로 따져요.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이미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블로그 예시에서는 이런 게 있죠. 네이버 블로그는 동영상은 그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때문에 16:9 쓰는 게 일반적인데 썸네일은 1:1을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만 사이즈를 1:1 어딨지? 1:1 여기 정사각형 동영상 이런 거 1:1 뭐든 상관없더라고요. 900, 900, 1080, 1080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누르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냥 개별 다운로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컨텐츠 작업 다 마치고
이 썸네일만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놓고 그럼 이제 금방 컨텐츠 떨어지니까 떨어졌죠? 얘는 어차피 계속 저장해 놓을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취소, 그죠? 원래대로 돌리고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볼까요? 듀플리케이트 파라미터로 복지 시작하기. 이거는 좀 고급 과정인 것 같아요. 적어놔야 되겠다. 고급. 여러 고객들한테 이렇게 약간 뉴스레터 형식으로 쏠 때 되게 유용하긴 한데, 자, 볼게요. 예시 공유 URL. 자, 이런 주소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뭔지. 짠.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광고예요. 이건데, 이거를 복제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화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 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확대 어떻게 하지? 확대를 조금 해서 200%. 어머. 네. 네. 자, 보면은 요거 복제 파라미터를 이제 복제를 해보면은 이거 구성을 보면은요 tile.io 슬래시 크리에이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에디터 주소예요. tile.io 슬래시 크리에이트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디터 화면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이제 뭔가 이런 파라미터들을 넣으면은 뭔가의 특수한 이제 액션들을 하는데 얘는 듀플리케이트 카드 아이디라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그냥 맨땅에서 시작해서 뭔가 불러올 수도 있죠. 이거를 복제 버튼 눌러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듀플리케이트 카드 아이디. 이렇게 뜨죠. 지금 방금 복제한 것도 뜨면 이제 복사한 이것도 URL 딱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저장한 거를 불러온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카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눌러보면은 좌측에 이렇게 새로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 나는 뭐 매주 이런 뉴스레터 템플릿에 내용만 조금씩 바꾸면서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카드 이렇게 복제하면서 일을 시작하시면은 훨씬 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용까지 건드리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장 보면은 쉽게 쉽게 써볼 수 있는 동영상 제작수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돼 있었죠.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은 create, duplicate 카드 아이디, 카드 보유 주소 넣고 and T1 텍스트 제목 텍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T1, T2 이렇게 돼 있는데 T1을 뭐 쉽게 쉽게 써볼 수 있는 이미지 제작자를 찾고 계신가요? 라고 이미지 제작수를 바꿨어요, 말을. URL을 이렇게 해가지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자, create duplicate 카드 아이디, 고유 주소, and T1의 첫 번째 슬라이드를 쉽게 쉽게 써볼 수 있는 이미지 제작기를 찾고 계신가요? 했어요.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시작이 돼요. 이걸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이 엑셀 갖다가 매크로 같은 거 그러니까 고객 이름에다가 많이 쓰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동영상에다가 누구누구 고객님 이걸로 매칭하는 걸로 많이들 쓰셔요. 실제 저희 뭐 고객사들도 그렇게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파라미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혹시 더 궁금하시다. 이건 너무 고급 기능이라 짧게 팁만 말씀드렸고 여기 디벨로퍼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채팅에도 남겨드렸고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여기 밑에 보면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개발자 센터. 여기 들어가시면 짠 여기에 API들에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사이즈도 바꾸고 뭐 심지어 들어가 있는 이미지도 바꾸고 뭐 되게 많은 거를 조작하면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난 시작할 때 이렇게 작업 시작하면 진짜 편해 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되게 편하게 진짜 중독성 있게 타일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시간 넘을 줄 알았는데 1시간 딱 맞춰가지고 거의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딱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일 이용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뭐 동영상부터 카드뉴스, 그다음에 뭐 블로그를 위한 썸네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자기 작업하기 편하시게 하실 수 있겠죠. 말씀드렸고, 네, 마지막 안내 여기 숨어 있는 게 있네.
지금 저희 75% 할인 이벤트 하고 있어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할인 이벤트 하고 있고, 이거 뭐 기존 유저든 신규 유저든 당연히 다 이용 가능하시고, 이거 링크도 지금 채팅에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또 타일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미리 남겨주신 질문에 있어서 답변 안 드린 것들 답변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부터.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빨리 이제 일 마무리 하시거나 뭐 식사하시거나 이제 가 주셔도 되겠고요. 또 이제 세미나를 이거는 이제 기초 세미나고요. 지금 뭐 인스타그램 뭐 운영하기 약간 타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의 좀 고급 과정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또 이거 말고 진보된 다른 또 수업 과정이 생기면은 저희 메일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편집 없이 이건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거고요. 이거 손이 좀 가겠는데 라고 하면은 언제 올라갈지 기억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부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밑에부터 답변 드릴게요. 그 웹님께서는 어떤 고객님이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되게 오래 쓰신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볼륨 조절 기능은 지금 그 차세대 버전에서 개발해 놨어요. 이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차세대 버전에서 굉장히 타일에 불편했던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차세대 버전도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 되면은 좀 공개하는 세션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텍스트 기울이기 이탈릭 기능이 맞아요. 이게 없는 게 아쉬우시죠? 이거는 그 웹 서비스 특성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차세대 버전에서도 사실 못할 것 같아요. 텍스트 기울이기 기능이. 그러니까 폰트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폰트 아니면은 조금은 적용이 어려워서 이거는 좀 개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답변 드렸고, 그다음에 이미지 검색 엔진, 스토리블럭이라는 외국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뭐 질문이 많이 없네요. 8일 이벤트도 계속 참여 가능하시냐고. 8일이 뭐죠? 이거랑 똑같은 웨비나를 이제 매주 1회씩 진행하는 거라서 참여는 하셔도 되지만 정말 똑같은 내용이라 오히려 오늘 들으신 분들이 또 오시면은 제가 민망하겠지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또 오셔도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또 와주셔도 되시고요. 질문 사항 더 없으시면은 네, 세션 오늘 여기서 네, 이렇게 질문을 이제 채팅 많이 남겨주신 이제 고객님들은 제가 이제 성함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네, 민망할 것 같습니다. 데시벨 단위로 음을 맞출 수 있는 것, 데시벨. 그거는 개발팀이 한번 의논을 해볼게요. 어떤 건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봐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그냥 퍼센트로 각 요소들별로 볼륨을 조절하는 거였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웹님께서 또 좋은 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타일 TTS는 그냥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다 읽어버려서 나 이거는 안 읽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니즈들이 있으셨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거는 빨리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를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짠 이거 그러면은 꼭 지켜야 하는 이렇게 사회적 우리가는 거리두기 알겠죠? 지침.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차세대 버전은 사실 이제 텍스트 이 박스별로 읽게 안 읽게를 설정하는 옵션도 들어가 있긴 해요. 웹님은 진짜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숨기는 방식도 있어요. 와, 이거를 알고 계시다니.
여기다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실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차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다음에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들어가고, 좀 디자인 너무 이상해서 이상하니까 하고, 이거를 디자인을 수동 모드로 바꿔서, 사실 수동 모드 이런 거는 조금 너무 고급 기능이라 좀 안 가르쳐 드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1. 목차. 실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화면 밖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뱀님 감사합니다. 좀 팁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자,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